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향해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해주시는 분입니다. 최진봉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여유가 좀 있으십니다. 여유가요? 아닙니까? 화가 납니다. 오늘도 화가 납니까? 나죠. 뭐 화날 일이 또 화날 일이 있습니까? 또 있죠. 아니 생각을 해봐. 나토 정상회담 갈 때 네. 김건희 씨 알죠? 네. 뭐 이렇게 빌려서 차고 갔다고. 그때 논란이 됐잖아요. 뭐 차고 가니까 목걸이인가 뭔가. 네, 네. 그때 그러니까 언론에서 문제를 삼으니 빌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전성배 씨라고 건진법사 아세요? 알죠. 오늘 얘기했나? 건진법사.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예. 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요? 기도비를 돈을 받습니까? 기도해주고 나는 내가 목사로서 여러 사람을 깊게 박지훈 변호사를 기도해주지만 기도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 그 종교가 좀 다르니까. 예. 그 종교는 받는 거예요? 그런 데는 모르죠. 막? 저야 모르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기도비를 막 받아내고 예. 그리고 또 뭐 청탁 본인은 뭐 인재를 추천했대. 네. 그게 청탁이지 무슨 인재 아니 누구한테 실세들한테 친윤 실세한테 전화해서 누구 좀 채용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정말 인재 추천입니까? 정상적인 방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서 내고 예.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합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통일교가 뭐 전 본부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통일교 전 네. 본부장이 6천만 원 상당의 그 목걸이 뭐 똑같은 건가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걸 선물했다는 거 다음부터 빌리지 말고 이거 하라고 줬다는 거잖아요. 물론 전성배 씨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네. 전달한 적이 없고 잊어버렸대요. 아니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받아가지고 잊어버린다는 게 또 말이 됩니까? 그러게요. 아니 무슨 뭐 이게 한 1, 2푼 하는 거예요? 6천만 원짜리 남에게 받아가지고 그것도 전달한 적은 없고 잊어버렸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대체? 그게 건진 뭐 법사니까 이게 뭐 불교 같은 거니까. 아니 뭐 근데 언론에서 무속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불교에서 싫어할 거예요 법사로 그걸 그러니까 호칭은 법사라고 예. 뭐 본인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불교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불교가 좀 아니면 뭐 좀 다른 의미의 불교든지. 그거 모르겠어요. 예, 뭔지 예, 모르겠는데 예. 근데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무속인이라고 얘기하던데 무속인이 왜 그 봤죠? 뭐 예전에 처음에 그 유세하고 이럴 때 네. 등에다 손 얹고 다 그러니까요. 직원들 오라 그러고 사진 찍고 그 사람 통일교 본부장인가 그 사람 1시간 동안 만나게 줬다잖아요. 당선자 신분일 때 윤석열. 그 정도의 어떤 그 뭐랄까요? 권력이랄까요? 이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 무슨 직책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당선자와 1시간 동안 독대를 하게 준다는 건 대단한 뭐 좋게 얘기하면 능력이고 네. 그거 그만큼의 어떤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나온 여러 가지 지금 포렌식에서 나온 내용들 보니까 이건 뭐 지방선거 예를 들면 뭐 서울 지역의 구청장 선거에도 개입한 듯한 정황이 있고 물론 뭐 그거를 친윤계들한테 문자 보내면서 이건 그냥 추천하는 거라고 얘기하던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실세 중에 실세였고 저 사람이 뭔가 개입했던 정황들을 그러니까. 선물도 받고 전달하고 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글쎄요. 이게 사실은 뭐 파면 내란 사건이 좀 크다 보니까 저게 감춰졌던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은 저런 거 하나도 만약에 정상적인 정권이면 치명적이거든요. 당연히 치명적이죠. 근데 뭐 너무나 워낙- 많은 게 있다 보니까 워낙 이상한 게 많으니까 저 정도 가지고 별로 놀라지도 않아. 뭐 그랬겠지 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소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보수 정당의 의원이나 네. 이런 사람도 뭐 말 실수하고 이런 거 나오면 네. 잠깐 논란은 되지만 또 뭐 원래 그러니까 넘어가잖아. 근데 만약 민주진영, 진보진영에서 그런 말 실수나 이거 나와 보세요. 난리를 칩니다. 그걸로. 그러니까요. 너무 그러니까요.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건진법사 예.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보기로 하고 불교에서 뭐 필요하면 또 얘기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교하고 전혀 가짜면. 관계 없는 가짜면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닌 이름을 사람이 자꾸 아니라면? 법사 이러니까 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생긴 게 모르겠어요. 네. 자, 어제 이제 국민의힘 경선 컷오프 1차 컷오프였습니다. 4명입니다.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 네. 결과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1, 2, 3 물론 네. 순위는 없습니다. 네. 몇 퍼센트 받는지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보통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는 들어갈 걸로 알았고 가장 관심사가 결국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가 됐어요. 물론 약간 이변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게 이제 국민 경선 소위 이제 100% 물론 역선택 방지 조항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나 무당층만 들어와서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뭐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여러 번 나왔잖아요. 인지도가 대선-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도 몇 번 했었고. 그러니까 물론 중도에 사퇴하고 예. 뭐 윤석열과 하고 어제 또 끝까지 하기보다는 어디가 붙어서 뭐 했던 그리고 또 것 같은데요. 사과하더라고 어제는. 예. 참나 그 왜 그랬어 그러면 지금 예. 이 꼴을 만든 게 본인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어제는 뭐 그거 잘못한 거라고 자기가 얘기하던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 인지도가 높아. 네. 그러니까 많이 기본적으로 나왔으니까. 안철수가 있으니까 안철수 후보는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일반 무당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네.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친윤 쪽에 붙어가지고 윤석열 옹호하고 막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 가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무당층이나 이쪽에서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무당층이 들어가서 했고 또 뭐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도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거 탄핵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찬탄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경원보다는 안철수를 지지했을 것이다. 인지도와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는 나경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지를 하다 보니까 네. 물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진 않아요. 근소한 차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안철수를 지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과정에서도 아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예. 이재명 전 대표를 언급하는 모습이었어요. 계속 아니 저는 국민의힘 후보는 목표가 이재명이 이기는 거예요. 물론 뭐 최종적으로는 이재명이 이기는 거죠. 네. 그러나 무슨 경선에서 정책 얘기 하나도 정책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MBTI만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바퀴벌레 될래 예. 아니면 자동차 바퀴 될래. 야, 그거만 기억이 안 나요. 참.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예. 그리고 입만 열면 내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나만 이재명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이게 이러니까 결국 국민의힘 경선 토론이 전혀 흥행도 안 되고 저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웃기는 건 뭐라 하죠? 아니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너무 그러니까 강력한 후보니까 흥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민주당 흥행 안 되고 국민의힘 흥행된다는데 흥행이 되긴 됐어요. 이상한 모습으로 바퀴벌레냐 바퀴냐 이런 게 흥행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뭐 바퀴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머리가 생머리냐 예.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키높이 구두는 왜 신냐? 예. 보정 속옷 왜 입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게 흥행이 됐잖아요. 그게 흥행이에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계속 하세요 그러면. 예. 그 경선 토론회 관련해서 보수 언론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조선일보까지 윤늪, 그러니까 윤석열의 늪이라는 얘기죠. 늪에 빠져서 퇴행적 모습뿐인 국민의힘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썼고 동아일보도 아직도 반탄, 신당, 한 등판설 수렁에서 헤매는 국힘 경선. 그다음 중앙일보 키높이 구두나 물어보는 국민의힘 경선. 그 부분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홍준표 후보의 질문. 예, 조선일보가 네. 뭐라 그러냐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보름이 넘었죠. 여전히 탄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동아일보는 반탄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라고 네. 비판을 했고 그러니까 반 이재명이죠. 구호만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 뭐 그리고 또 중앙일보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새 출발 다짐하는 게 상식일 것이다.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아니 도리어 이걸 옹호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한심하다. 여전히 탄핵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한심하다. 한심하다. 이런 건 이렇게. 제대로 쓰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순회 경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청 영남 지역에서 경선을 했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득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예. 지금 저도 두 군데 다 갔었어요 현장에. 왜 가요? 갈 수 있죠. 예, 죄송합니다. 왜 가요? 아니요, 이거 갈 수 보세요. 있지만 방송하러 궁금했어요. 갔어요. 아니 예. 방송하러 갔어요. 방송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걸 왜 가셨나 제가 뭐 싶었네요. 출마하는 건 아니고 충청 영남이 뭐니까? 오마이 TV 오마이 방송하러 TV에서 갔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 군데 예. 다 갔는데 네. 영남에서 그러니까 울산에서는 90.81% 네. 압도적인 승리죠. 네. 그 다음에 충청에서는 88.15%총 합쳐서 89점 몇 %예요. 네. 거의 90% 압박이 가까이 가 있는데 저는 뭐 국민적 여망 그리고 당원들의 여망이 그만큼 강렬하다 이걸 느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함께 그 토론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 대결이 있었다. 네, 이런 네, 점이 네. 저는 민주당 경선에서 눈에 띄는 거였고 현장에 가면 그 느낌이 이재명을 연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정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 민주당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라고 하는 건 강고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언론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어처구니 없어요? 아니 아까 제가 모처 칭찬해줬잖아요 조중동을. 네. 국민의힘 건 제대로 썼어. 네. 근데 민주당 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조선일보 득표율 90%, 이재명 1인 정당은 위험하다. 동아일보 충청 영남서 90% 득표 압승, 어대명의 답정 너 민주 경선. 그다음에 한국일보 90% 득표 민주당 어대명 경선. 그렇다고 검증 무시는 안 된다. 웃기고 보수 언론들은 다 저게 좀 불안한가 봐요. 90%인 게. 근데 제가 여기서 막 얘기를 해볼게요. 자, 네. 1인 정당이래요. 민주당의 당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국민의힘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자, 이게 무슨 뭐 그리고 90% 나오니까 권리당원만 100만이 넘는다고 넘어요. 하죠. 예. 근데 90% 넘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공산당이냐 이런 얘기 공산당이라고요? 열받으니까 한잔하고. 아니, 마셔도 됩니다. 예. 공산당이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비밀 투표지. 이걸 공개 투표했어요? 아니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인기가 있어 90%를 넘었다. 그럼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90% 넘은 공산당이야? 예. 아니 이게 무슨 비밀 투표로 해서 자기가 누구의 압박도 받지 않고 당원들이 권리당원들이 대의원들이 일반 국민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투표했어요. 그게 90% 나오면 잘했다고 해야지. 그게 문제예요? 아니 공산당처럼 그럼 누구는 찬성 반대 두 개로 나눠놓고 여기다 찬성은 넣고 여기 반대로 이렇게 했냐고요. 국민들이 선택하고 주민 또 당원들이 선택한 문제를 가지고 무슨 일당이에요. 두 번째 예. 검증 부실이 안 된대. 지금까지 다른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이재명 후보는요 지난번 대선도 출마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검증을 얼마나 했습니까? 검증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있냐고요. 가장 지금 후보들 중에 가장 네. 많이 받은 대선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고 예. 그 검증 과정에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온 집안을 다 뒤졌어요. 네. 뒤져서 이제 더 이상 뒤질 것도 없어. 지금도 뒤지고 있는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기소를 5건 해가지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검증 부실이 안 돼. 뭔 검증을 안 했는데 제대로. 이재명 후보처럼 검증한 사람 있어요? 아니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검증 안 했잖아. 그 사람들 제대로 검증해 본 적 있어?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계속 지난 대선에도 그렇게 엄청나게 괴롭혔죠.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걸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무슨 검증 부실이냐고. 한국일보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아마 그 싫은가 봐요. 치는 거지 그냥. 1등 그렇게 보시는 화는 좀 너무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화가 나잖아요. 지금 화가 안 납니까? 박지원 변호사 이런 거 보면? 저는 뭐 그렇습니까? 모르겠는데 화가 납니다. 90%된 게 상당히 불안하고 그런 화가 거죠. 나니까 본인들 이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좀 사설이나 기사를 쓴다.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최지분 교수님께서 아니, 지적을 주셨네요. 이렇게 물어봐. 억지로 그러면 네. 자기는 좋아하는데 반대로 써야 돼요. 90%안 나오게 하려고? 그게 말이 그건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 배동원님이 90% 지지는 음. 국민들의 여망이다. 그럼요. 또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잘못된 거 그게 반작용으로 간 거라고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게 언론의 좀 바람직한 모습 아니 같은데요.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든지 이 정도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걸 보면 국민의힘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써야지. 써도 맞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 뭐 검증이 안 됐니 하는 게 화가 말도 안 되는 나신다.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16일입니다. 네. 뉴스타파 기자가 국회에 가가지고 의원회관에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뭔가 질문하니까 기자 손목을 잡는 그 모습.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뉴스타파를 찌라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예. 왜 뉴스타파가 찌라십니까? 무슨 근거로 찌라시라는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대체? 아니, 뉴스타파가 근거 없이 보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증거 없이 보도를 했습니까? 녹취를 안 틀었습니까? 아니면 증거 자료들을 제시를 안 했습니까? 네. 모든 걸 다 증인들, 증거 자료 가지고 직접 출연시켜서 말도 물어보고 네. 실제 증거 찾아가지고 그것도 다 보도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냐고요? 네.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또 하나는 여자 기자를 그것도 뭐 기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갔잖아요. 저것도 저는 부적절해. 이거 폭행이에요. 아니 저 폭행을 보세요.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거는 좀 성적인 또 강제추행 같은 가능성 줘봐요. 저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거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준이 그거예요. 접촉을 하냐 안 하냐가 되게 큽니다. 그렇죠. 안 하면 뭐 협박이나 모욕 요 정도지만 접촉을 하게 되면 폭행이나 강제추행 어떤 성범죄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렇단 말씀이신 법적으로 거예요. 네. 얘기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기자가 질문하면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뭐가 문제입니까? 뭐 어렵습니까? 아니 안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기자는 묻는 아니 게 모른다 직업이에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렇지. 답변하기 싫으면. 답변하기 싫다. 아니면 예. 모른다. 아니면 그냥 가면 돼요. 왜 손을 왜 잡냐고 손목을. 이상하네요. 끌고 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 그건 취재 방해고 언론 자유 침해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언론을 향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잘못됐고요. 네. 뉴스타파는 찌라시가 아니고 정식적으로 등록하고 언론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사예요. 그걸 찌라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거 유튜버들이나 찌라시라고 얘기하세요. 찌라시 얘기하고 싶으면. 그러니까요. 왜
뭐 정상적으로 기관에 다 등록하고 언론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언론사에 대해서 찌라시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한테 비판적인 얘기하면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폭력적인 행위고요. 네. 두 번째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지금 저것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많이 문제가 되지만 그 이후의 태도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기자가 또 사과 여부를 물으니까 예. 아니 뉴스타파 아닌데 MBC가 여기서 왜 이래? 이렇게 또 반문을 어처구니 했습니다. 저는요. 질문하면 안 됩니까?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언론사들이 오히려 카르텔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자, 뉴스타파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자기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언론사가 그럼 모든 언론사가 이 문제를 문제 삼아야죠.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그런 행동에서 나와는 상관없어? 이거는 언론이 잘못된 카르텔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하면 모든 언론이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해. 보수 언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언론사의 기자의 손을 잡고 손목을 잡고 끌고 가고 언론사의 어떤 그 정상적인 취재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이런 네. 행동을 했으면 언론사 모두가 이건 문제가 있다.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른 MBC가 그걸 묻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언론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 침해되는 거, 침탈되는 거, 당신 그렇게 묵인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언론사가 물어야 되는데 그걸 MBC가 물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건 물으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묻고 싶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권성동한테 묻고 물어야 싶은 거죠. 돼요. 왜? 근데 안 묻는 언론사들이 문제라고요. 저는 오히려. 조중동을 포함해 이런 사람들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정상적인 언론사가 이런 행동을 당했고, 그러니까 폭행적인 행동을 당했고 어떤 언론 취재 정상적인 취재에 대해서 방해를 당했으면 모든 언론사가 이건 분노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비판을 해야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거기서 문제를 제기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권선우 원내대표도 문제지만 홍준표 후보도 좀 문제가 됩니다. 네. 편파적인 좀 언론관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데 저희 뉴스토마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제대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영상을 보고 이야기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그 페밀리즘 강조하셨는데 구체적 뉴스토마토 기자십니다. 네. 예. 그 나중에 질문하세요. 지금 서로 고소 중입니다. 그 페밀리즘 그러니까 강조하셨는데 내가 마지막에 내가 질문 받아줄게요. 자, 그다음 지금 뉴스토마토 편집국장하고는 형사 고소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해주셨고요. 뉴스토마토 기자. 자 이제 뉴스토마토 기자분 기다리셨으니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걱정하신 것과 다르게 정책 질문하겠습니다. 그 페밀리즘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페밀리즘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 페밀리즘 예. 좀 이따가 밝힐게요. 오늘 전체 대강만 이야기하는 거고. 네. 자, 이게 뉴스토마토하고 네. 뭐 고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저걸 저렇게 저기서 한다는 게 참 아니 네. 사적으로 고소를 당하고 안 하고 뭐 그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언론사에서 질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상관이 거예요? 있나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고소 중이니까 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겠다고 나중에 물어보라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사적인 감정이에요? 네. 아니 대선에 출마하려고 지금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비 후보고요. 예비 그러니까요. 후보라고 하면 네.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언론사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하면 돼요. 거기서 개인적인 감정이 끼어들어가지고 어쩌면 그거는 의무입니다. 의무죠. 사실은. 그러면 답변하기 어려우면 그 질문은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답변 곤란합니다. 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하죠. 그만인 네. 거잖아요. 근데 당신하고 얘기 안 하겠다고. 무슨 말도 토마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더 웃긴 거. 나중에 질문 이제 그래서 나중에 했잖아요. 하니까 우리는 오늘은 대강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잘 모르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네.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준비가 안된 답변 내용을 거죠. 보면. 예. 그럼 뭘 하는 거야 대체?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홍준표 후보는 그냥 한동훈의 외모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대체? 그런 질문들을 많이 잘하더만 이 정작 필요한 언론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답변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거기다가 홍준표 후보가 네. 대통령이 되면 분기별로 기자 간담회하겠다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여기서나 제대로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런 태도를 보이면서 그런 태도 하나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또 홍준표 후보도 네. 그때 누구야 그때도 뉴스타파 있나 어디 네. 어떤 언론사에 대해서 답변 안 한 적 있어요 한번 기억이 안 나네. 오마이 아닌가요? 오마이였나? 아무튼 오마이. 어떤 언론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싫어하는 쪽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면 그냥 언론사를 마치 막 뭐랄까요 무시하기도 네, 하고 막 네.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기자간다면 제대로 하겠어요. 그때 대통령 뭐될 가능성은 저는 뭐 없다고 보지만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기자간다면 이제 또 그럴 거 아니야. 뉴스토마토 나랑 고소했었잖아요. 옛날에 안 들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네. 뉴스타파 뭐 이러니까 나한테 비판적 기사 썼으니까 얘기 안 할 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기자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할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당선부터 되세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세요. 저는 윤석열 떠오르는 게 예. 최초에 도스토핑 한다고 뭐 난리를 그랬었죠. 치더만 사고는 다 치고 예. 급기야는 MBC 기자하고 한판 싸우더만 그거 안 했지 않습니까? 핑계. 그걸 핑계였어요. 예, 사실은 그럴 할 능력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렇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니까 예. 뭐 저 뉴스 보셨죠? 가짜 출근하는 거. 뻥카라고 예, 그러죠. 뻥카. 그렇죠. 예. 아침에 그래서 안 한 나와가지고 거예요. 하는 게 싫고 그러니까 또 할 그것도 네. 안 되고 언론 자체가 좋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그게 있어 한다니까 제대로 안 됐겠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 거 보면 뭐 홍준표 후보 언론관도 뭐 별반 좀 다르지 큰 차이가 않다. 없지 뭐가 않을까. 달라요? 지금 하는 거 봤을 때는 네, 비슷해요. 그런 생각이 네. 많이 듭니다. 자, 마지막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일임 방심위원장입니다. 네. 방심위원장. 사면 초과에 빠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 재조사도 받았어요 최근에. 네, 그랬죠. 자, 이번에 권익위가 이 감사원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류가 그러니까. 뭔가 바뀐 겁니까?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는 권익위에서 이걸 넘기지 않았어요. 네. 처음에는 문제 없다는 걸로 돌아와 그렇죠. 버렸는데 이번에 기류가 바뀐 이유가 거기 밑에서 일했던 분 있잖아요. 네. 국장, 전 국장이죠 지금. 전 국장이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심선언 폭로. 그렇죠. 예. 명확한 증거가 나오니까 더 이상 이제 막아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윤석열 탄핵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니까 이제는 본인들도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권익위가 제대로 일 안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사건이 명확하게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처리 안 하고 처벌을 안 했을 경우에 본인들도 할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기류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를 요청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해충돌법에 저촉되는 행동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감사를 넘겼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아마 이 부분을 잘 조사할 걸로 보여집니다. 제대로 된 감사 될 수 있나요? 저는 윤석열이 탄핵이 돼서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감사원의 위에서 찍어 누르잖아요. 만약에 네.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직원들이 권익위도 마찬가지예요. 예. 권익위에 있는 분들도 밑에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늘 권익위에 근무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른바 늘공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나 이제 못해 더 이상 찍어 누른다고 그분들도 하겠어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네네. 바뀌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 책임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 그러니까요. 못하니까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도 이걸 그냥 넘어가기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최근에 그 가방위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 최민희 위원장 깜짝 놀라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출석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휴가로 또 출근 안 하고 휴가 휴가 냈다면서 갔대요. 안 나왔던 안 적도 나왔어요. 있어요. 네, 맞아요. 뭐 얘기는 뭐 독립성, 중립성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거하고 국회에 출석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연관성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국회라고 하는 건 국민을 대표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방심위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독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어요. 아니 국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방통위원장도 방심위원장 다 출석했었잖아요. 네. 이 사람 그 예전까지만 해도. 맞죠. 근데 그렇게 출석해서 다 답변 받고 질문하면 그 질의에 답변하고 장관들도 하고 뭐 국무총리도 하고 다 하잖아요. 네. 그게 왜 방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얘기죠? 아니 무슨 뭐 이게 압박을 하는 게 아니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모든 국가기관은 또는 국가의 세금으로 해서 운영되는 기관은 방심위는 민간 기구니까요. 다만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네. 그러면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 곳의 업무에 대해서 국회는 감시하고 견제할 통제해야 됩니다. 예. 그럴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방심의 독립성과 중립성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그죠. 지금 예. 언론 노조위 방심위 지부에서 예.
사퇴라. 자진 사퇴하죠. 아. 이 정도 됐으면 사퇴를 해야 돼요. 권익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권익위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하에서 권익위가 정말 제대로 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뭐 이른바 디올백 네, 부분 사건도 해서 그냥 넘어갔잖아요. 예. 근데 이 정도까지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그 권익위에서 봐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퇴해야죠. 저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됩니까? 아니 민원 사주 받아가지고 네. 그걸 했다는 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최종적으로 뭐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의혹이 있고 지금 보면 3명이서 하고 있어요. 네. 9명이 정원인데 3명이서 하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만들고 모든 걸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MBC나 이런 그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서 계속 재갈을 물리고 징계를 하고 법정 제재를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것도 재판에서는 다 지고 있죠. 졌더라고요. 그럼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아. 저는 당장 사퇴하는 게 맞다. 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사퇴하면 할 일이 없어서. 아, 뭐 그렇게 뭐 하고 싶나? 뭐 왜 그러고 이래 싶은가 살아요? 보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요. 예. 정권 바뀌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경찰 수사도 지금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형사처벌 형사처벌 되는 거 받아야 아닙니까? 돼요? 그럼요. 당연히 형사처벌 받고 고소득만 돼 있어서 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요. 저는 경찰이 빠른 시간에 좀 수사를 해서 네. 결론을 내고 그러면 이제 해임을 시켜야죠. 사실은. 뭐 그런 어쨌든 이유 때문에. 간에 정권의 어떤 사주를 뭐 받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 법에 그럼요. 관한 행동들을 했잖아요. 민원 사주가 그럼 책임을 져야죠. 맞다면요.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예. 후에 또 정권에 원하는 대로 방송 심의를 했어요. 네. 저도 거기서 잘렸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법정 제재 받았죠. 법정 제재 받았습니다. 막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거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할 때는 뭐 좋았는지 몰라도 책임을 사퇴 아, 정도로 당연히 될 것 책임져야지. 같지도 않긴 한데 아, 그 사퇴하고 형사처벌 받아야죠. 처벌까지도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럼요. 이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가 좀 풀렸나요? 이제 하고 나니까 조금 풀리긴 예. 하네. 오늘도 좀 좋은 하루 되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저녁에 또 만나야 될 또 것 만나야 같아서 되니까 알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박지훈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